안녕하세요, 엘렉트로캠입니다. 자, 오늘도 신나게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죠. 지금 1067불 종가가, 근데 이제 장후에 또 뛰었죠.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096불입니다. 이 가격이면은 뭐 영향이 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. 뭐 이 정도야, 뭐 1200불에서 요 정도, 지금 1100불에 거의 다 왔으니까요. 요 정도는 참,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에 그렇게 일희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대주주가 파는 거는 뭐 그리 좋은 사인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밝혔죠.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자기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는 이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밝혔는데, 참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.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죠.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금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판 게 아니다. 그리고 판 양이 제가 폼 4에 나왔죠. 지금 한 방에 다 안 팔았습니다. 지금 판 양이 원래 팔아야 될 거에 얼마 10%도 안 판 것 같은데 1.1 빌리언이죠. 그때 제가 계산했던 게 주식이 한 1000불 대였는데도 계산했던 거 기억하면 한 12 빌리언 정도였거든요. 팔아야 되는 양이. 정말 10%도 안 팔았죠. 그러니까 앞으로 팔 게 많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위켄드 폴, 트위터에 올린 그 폴은 잊어버려라 이거죠. 지금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 세일을 할 거라는 거죠. 이제 적당히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예측한 게 완전히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.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주식 가격이면 영향이 없다고 다시, 참 그러니까요. 하루하루 참 이렇게 말이 바뀌네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. 장기 투자자로서 이미 얼만큼 올랐는지 제가 산 가격에 비하면 뭐 한참을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반응은 없지만 그런 분석들이 재미있어서 저도 그렇게 유심 있게 저도 보게 된 건데,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진 않고 있는데, 또 오늘까지 상황만 보면은 제가 조금 소개했던 이야기가 이 기법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걸 분할해서 시장가에 내놓는다는 얘기도 하나 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도 좀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거는 아직 팔 양이 많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초기 목표한 바만큼 세금을 막기 위해서 팔려고 하면은 아직은 진짜 조금 팔았다. 그리고 또 팔게 되면은 목요일날 공개가 되니까 그것도 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일론 머스크의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겠죠. 물론 저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이제 무슨 의도일까,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뭐 전 나쁘진 않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어야겠죠. 그래서 트윗에 보면은 There are many other good cause. 내가 진짜 only 그 캐피털을 쌓는 이유는 이분 다 멀티 플래너터리 인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 이미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, 자기 자신은 별로 돈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이제 미국의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문제죠. 이제 재산은 많이 쌓아놓고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, 정작 부자들은 별로 돈을 쓰지 않는, 소비가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주변에 그런 불만, 돈이 회전하지 않는, 돈을 좀 벌었으면 많이 쓰셔야 되는데 집도 다 파시고 조그만 집에 살까 뭐 이런 고민하시고 계시니까요. 자, 또 다른 이야기로는, 그러니까 결국 다 세금 줄이는 거의 일환인데 이거 큰 흐름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 일부분입니다. 지금 일론 머스크가 땅을 샀거든요. 테슬라가 그 기가 텍사스 주변에 땅을 많이 사서 이제 비즈니스용이냐, 뭐 배터리 공장이냐, 다른 거 확장이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중 일부의 땅을 보면은 한 300에서 600에이커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. 미국은 이걸 에이커로 하죠. 아마 1에이커가 한 1200평, 1300평 뭐 이렇게 될 겁니다. 근데 뭐 홀스렌치랑 뭐 묶여가지고 이게 이제 패밀리 오피스인데 일론 머스크 가족의, 그래서 실제로 아마 구매한 땅은 한 300에이커 정도? 뭐 그런데 요거 사이즈를 보니까 대학을 지으려고 하나?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지금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다 그 절세를 위한, 여튼 너무 흔들리지 말자.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기법이 있기 때문에
아까 그 기사처럼 잊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까지의 결론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.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굉장한 회사가 하나 런칭을 했죠. 바로 리비안입니다. IPO를 했습니다. 야, 시작하자마자 요이 땅 하자마자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더라고요. 아예 겁나서 혹시나 저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지만 아유 도저히 이거는 그러다가 한 20% 상승한 초기 시작가에 한 20% 넘게 거의 30%네요. 그 가격에 이제 섰습니다. 이것도 아니 요즘 뭐 폴을 올리는 게 유행입니까? 이거 보면은 리비안의 가격이 얼마에서 이제 클로즈 할 거냐 이걸 또 폴을 올린 친구가 있었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 100불 이상에서 투표를 했었고 한 나머지가 요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맞추셨네요. 100불 이상 100.73불에서 근데 장후 가격을 고려하면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. 야, 이것도 유행이 일어나나요? 내일 상장하는 주식에 혹은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기 전에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라든지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.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냐? 무려 86 빌리언 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1 빌리언 달러가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조원입니다. 그러니까 86조 원, 뭐 지금 환율이 좀 높은 편이니까 뭐 90조 원, 95조 원 정도 되는 거죠. 차를 이제 한 100대, 200대 그렇게 만드는 회사가 대단합니다. 사람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. 이것도 정말 웃겼는 게 리비안은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만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기업이 포드입니다. 포드. 근데 포드가 77 빌리언 달러거든요. 오늘 77조 원 좀 넘는 수준이죠. 정작 돈은 포드에서 받았는데 이 리비안의 주식 주가 총액이,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포드보다 높습니다.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포드는 리비안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10조 원 정도에 벌써 아주 가치를 자랑합니다. 아니 그럼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여기다 투자했는데 그게 한 10조 원 어마무시하게 올랐으면은 포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포드는 오늘 어쨌든 여기만 보면 내렸죠. 더군다나 플랫폼을 뭐 공유하니 많이 뭐 이거를 어느 정도 기술 교환을 하니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되게 신기했고요. 그러면서 이런 전기차 섹터가 이거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포드 CEO가 한 얘기가 있죠. 제가 그냥 의뢰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많이 겹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. 어제 얘기했었죠. 뭐 이제 베스트셀링 카다, 엄청 잘한다, 뭐 테슬라 뭐 견제하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여태까지 IC, 인터널 컨버션 엔진 비즈니스에서 자기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. 엄청나게 높은 리유즈 그리고 이런 컴플렉시티를 엄청나게 줄여서 단순화시키고 생산성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레벨은 역사상 본 적이 없다라는 점. 뭐 극찬에 극찬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생산성이 제가 폭스바겐과 비교했을 때 뭐 한 2배, 3배 정도라는데 지금 포드가 보기에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정도라는 거죠. 그런 면들들 요 얘기가 좀 빠졌었는데 포드 CEO도 허버트 디어즈와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보는 시야는 좋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죠. 그래도 야 이거 주식이 참 거의 미쳤죠.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저에게 비판적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테슬라를 봐라. 그리고 요즘 전기차의 어떤 멀티플 테슬라를 보면요 리비안의 저 주식은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보듯이 리비안을 봅니다. 그럼 저 가격이 나오면 안 되죠. 자, 잊으면 안 되시는 게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보자라는 거죠. 5년 동안 다시 한번 제가 차를 어디서 샀죠? 2019년형 여기입니다. 제가 차 사고 이럴 때는 그때 테슬라가 뭐 10만 대 막 20만 대 뭐 그거 노린다 그러는데 지금 주식 보십시오. 이게 야 뭐 그때 기사 한번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십시오. 10만 대 만들었는데도 뭐 아직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낮다. 품질 봐라. 그러면서 주식이 금방 박살날 거다. 그게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요. 리비안은 지금 시작부터 지금 여기가 있는 느낌이거든요. 시작부터 여기 어디쯤? 아니 근데 한 100대, 200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러니까 댓글 남겨주신 대로 그대로 테슬라를 보듯이 보면은 리비안은
예, 이러면 안 되죠. 양심이 있으면.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이다. 그러니까 좀 빨리 가는 게 아닌가. 뭐 근데 확실히 시장에서의 관심과 그리고 리비아는 테슬라가 아니죠. 뭐 양산에 있어서는 예, 저는 그거는 한번 진통을 겪을 거라고 하지만 워낙 전기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미 든든한 여기 본인 주식은 이상하게 그래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오늘 되게 이상한데 이 리비안에 많이 투자하신 이 포드나 아마존이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. 물론 테슬라도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리비안과 같이 초반 이 규모는 다릅니다. 아무쪼록 부디 이제 많은 차를 양산해 줬으면 좋겠고요. 또 양산 얘기하니까 이제 테슬라 세일을 또 얘기를 해야죠. 얼마에 팔았는지. 미국 얘기인데요. 이제는 그냥 아까 포드 CEO 말도 그렇고 그냥 내연기관차 판매량하고 비슷하죠. 지금 미국에서 머세데스 벤츠를 잡았습니다. 이제 9월까지 팔린 양을 보면은 미국 얘기입니다. 전 세계가 아니라. 지금 1등이 BMW나 렉서스가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고 그거를 테슬라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이 머세데스 벤츠더라고요. 그리고 아우디나 AQ나 캐딜락은 한 10만 대 팔았군요. 잘하면 연말에 테슬라가 밀어내기 신공을 하기 때문에 4분기에 폭발적으로 팔기 때문에 잘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럭셔리 카가 되지 않을까. 뭐 마감은 럭셔리는 아니지만 가격은 럭셔리죠. 예. 이미 너무 많이 올려서 예. BMW 뺨은 예. 양쪽을 다 때리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 상승입니다. 이미 아마 차량 평균 가격은 훨씬 넘고도 남을 겁니다. 지금 렉서스하고도 한 10,000대, 20,000대 요 정도 차이 나니까 연말에 얼마나 밀어내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BMW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칩 쇼리지를 맞았습니다. 이건 뭐 피해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아마 BMW를 조심스럽게, 테슬라는 덜 받죠, 영향을. 잘 아시다시피.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야, 이런 옵션을 빼면 뭐 와이어리스 폰 차징이라든지 디지털 키, 아니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, 하만 카도네,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뭐 근데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일부 모델에 해당되는 수 있습니다.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. 근데 이번엔 터치 패널이라든지 디스플레이도 지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그래서 모델별로 옵션이 이게 판이하게 다르거나 안 들어갈 수도 있다.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판매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예. 제가 미국 얘기를 위주로 하니까 미국에서는 잘하면 테슬라가 럭셔리 1등을 할 수도 있겠다.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또 해보고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스타링크입니다. 뭐가 바뀌었죠? 예, 스타링크가 안테나가 바뀌었습니다. 진짜 디자인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제 바꿨더라고요. 근데 여기도 안타까운 건 칩 쇼리지가 있어서 제가 올해 안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. 이거 신청한 지가 언젠데 내년에 받으면 진짜 다행인데 내년에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뭐 하나 지금 받아지는 게 없죠, 제가 지금. 아니 FSD 베타도 그렇고 모델 S도 그렇고 요즘 다 늘어지니까 아이고 언제 받을지. 이거 스타링크까지 사실 다 좋은 유튜브 소재인데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. 다 지지부진합니다. 그 홈페이지가 어쨌든 스타링크로 돌아오면 개편이 됐고 이제 대놓고 100메가에서 200메가 정도에, 그리고 레이턴시는 20ms 정도.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.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끊기지 않고 이게 얼마나 시큐어하냐를 더 와닿거든요. 이상하게 광 케이블, 이 케이블 인터넷들은 중간중간 뭐 이렇게 날씨 영향이 있는 건지 그냥 확 끊어질 때가 있어서 그것만 보장해주면. 근데 실제 이 스타링크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자기네들 커넥션이 시큐어하다, 정말 잘 연결되네, 끊어지지 않고 레이턴시도 낮고 유지를 잘 해준다,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고요. 그리고 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. 안테나도 이제 원형이 아니죠, 기존에. 뭔가 이렇게 오목하게 사각형으로 뭐가 팍 빠진 구조인데 확실히 전보다, 제가 이거 예약할 때보다 파츠도 더 줄었고요. 훨씬 더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. 이러면은 가격이 좀 싸져야 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가격이 이게
싸지 않더라고요. 가격은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생산성도 좋아졌을 테고 빨리빨리 양산이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칩 쇼리지가 있으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는 걸로 추후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비싸지는 게 아니라 싸지는 걸로요.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그런 가격이 이제 여기는 아프리카나 좀 개발도상국들 좀 힘든 나라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추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데 현재는 아직 똑같다. 테슬라답게 아까 포드 CEO가 한 얘기와도 똑같이 정말 단순함, 심플함, 이게 테슬라의 어떤 하나의 큰 축이지 않나.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 알게 됐고요. 짤막하게 하나 더 하면 스페이스X가 또 쌌습니다. 정말 어제 그런 페이로드 얘기도 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쏘고 있는데요. 요것도 제가 전에 살짝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게 보잉이랑 하던 걸 이제 보잉이 테크니컬 챌린지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로 인해서 이제 못 보내는 그 우주인을 뺏어다가 뭐 뺏은 건 아니지만 쐈습니다. 어제 그런 페이로드도 생각이 나서 열심히 위성과 이런 우주 산업에 열심히 하는 스페이스X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번에는 아마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또 할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민간 기업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구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. 그리고 달에 가는 게 다 사기다, 음모론이라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민간 회사가 엄청나게 쏘므로써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돼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